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밤사이 비가 내렸고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 오늘 저녁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곳에 따라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오늘 원주 지역의 낮 기온 31도 예상되고요. 어제보다 더 덥겠다고 합니다. 습도도 높고 체감되는 이보다 더한 또 그런 또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국회가 이제 정상화되고요. 각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상임위 활동에 따라서 앞으로 국회 의정 활동의 큰 이 방향이 정해지는데요. 좀 앞으로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 연결해서요. 좀 앞으로 의정 계획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원주 을 지역구의 송기현 의원 연결해서 좀 앞으로 의정 활동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시립도서관이 우리동화 140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회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8월 3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7월에 강원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통계 작성을 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강원 통계지청의 7월 강원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7.6%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6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3% 상승한 것에 이어서 이 두 달 연속 7%대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 최고 기록을 연속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 혁신도시 내 창고형 할인 매장 입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에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주식회사 이마트가 혁신도시 내 방곡동이 신청한 대형 판매 시설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이 지역 유통업계에선 창고용 할인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할인 매장이 시건축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전통시장과 원도심 소상공인들의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도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정상화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출신 지역구와 또 비례대표 의원들 핵심 상임위원회 곳곳에 포진했는데요. 좀 해당 지역구 의원들 이 상임위원회 좀 앞으로 어떤 위정활동 계획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주 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 연결하도록 하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송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국회가 좀 오랜 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이제 그 의장단도 선출이 되고 또 상임위원회 배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는 거였죠? 아마도 후반기 2년 동안 하는 그 의원 구성이다 보니까 여야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이 있어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반가운 소식부터 근황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정 대상 수상자로 이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데 네네네. 이게 2018년부터 5년 연속 수상했어요. 네. 사실 뭐 국회의원 활동을 한 게 이제 6년이 좀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중에 5년을 수상했는데 네. 지금 이 수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입법을 좀 부지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 55번 정도 이제 발의를 했는데 그중에 15번 정도가 이제 입법이 된 그런 성과도 있었고 또 하나는 또 국회에 좀 부지런히 출석했던 것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네. 무엇보다도 또 우리 지역의 우리 유권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하신 덕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황은 이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도 근황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6년 동안의 의정 활동은 이제 법사위에서 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2년
4년은 산업위에서 했고요. 아, 산후위원회요. 4년은 법사위에서 했었고 다시 이제 산업위로 판사위로 돌아간 셈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 법사위에서만 주로 활동하신 걸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최근에 계속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저희 이제 네. 일과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그 상위위원회 명칭인데 네. 여기에 그 의원님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동을 원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보거나 우리 지역으로 보거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사실 산업이거든요. 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까지의 우리 대한민국이 좀 발전해온 것을 이렇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을 만들어야 될 것도 있고 또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삶도 많이 보살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국민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원주 지역도 마찬가지죠. 원주의 미래 먹거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될 문제도 있고요. 특별히 또 원주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대비해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산업 이것도 만들어야 될 게 있어서 네.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될 때도 산업위를 가려고 했었었고 그래서 2년 동안 그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었고요. 네. 다시 또 이제 법사위 4년을 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시민들의 민생과 또 미래를 위한 부분에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산업위로 이번에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위원회를 옮기면서 아까 뭐 말씀하신 것이 원주 지역의 먹을거리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제 도모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이 구체적인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원주시가 한 10여 년 이상 거의 20년 이상 꾸준히 노력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이고요. 의료기기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사업입니다. 그것이 한 20년가량 꾸준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강점을 갖고 있고 그 두 분야 산업이 이제 새로운 변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변혁 시기에 우리가 확실하게 도약을 시킨다고 하면 세계적인 산업 기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이 또 생겨나고 있거든요. 뭐 드론이나 등등의 자율주행차 등등이 있는데 그 분야에서 원주가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산업을 또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지역균형 발전 문제인데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좀 지역을 분산시키려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수면으로 내려가 있지만 제2혁신도시 같은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주가 새로운 산업 기반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 분야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산업화 좀 이 부분부터 여쭤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산업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조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이 방향을 크게 이제 무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것이 뭐 이제 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적률을 상향한다든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반도체 관련 뭐 학과를 조정해야 되는데 수도권에 유리하게 좀 돼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국회에서 활동을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제가 지난주 이제 산업의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산업부에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이것이 국가균형 발전을 해치는 방향으로서는 안 된다. 결국은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정도 내용만 가지고 하면 수도권 대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 지금 원광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지만 미달이 되는 바람에 학과가 폐과된다는 정도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고려가 없이 무조건 전체적인 차원에서 반도체 관련 그 전공자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 수도권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화된 부분별로 나눠서라도 지역에 특화시켜서 특화된 부분, 반도체도 여러 이제 종목이 있거든요. 메모리도 있고, 뭐 파운드리도 있고, 여러 설계도 있고 있는데 그런 전체를 싹 수도권에 몰지 말고 각 지역별로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것을 해야 되는 쪽으로라도 해서 지역을 살리는 길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지난주 산업의 전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확실하게 입장을 정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반도체 관련해서 또 지역에 현안이 된 것이 이 삼성전자 네. 반도체 공장 유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고 사실 이 부분이 뭐 승패를 결정지었다라는 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 좀 굉장히 또 집중적으로 이제 앞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가능성부터 그리고 이 부분 앞으로 지금 그 현재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 당장은요. SK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새로운 설비 투자를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네.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서 당장 삼성전자든 SK든 반도체 시설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장 진행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거꾸로 지금 SK 같은 경우는 미국에 한 얼마인가요? 몇십 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네, 이번에 텍사스에 또 새로 공장 만들죠. 예. 11개 공장을 텍사스에 만든다고 하죠.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뭐 수십 조의 규모의 미국 투자를 이제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그 중국에서의 생산 기지 흐름이 이제 바뀌면서 지금 네, 미국으로 또 네. 많이 몰려가고 있는 것 같더군요. 지금 삼성전자 이제 한국 공장 증설 얘기가 나온 것은 이제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국내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고려에서 나왔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남, 뭐 경기 북부, 또 경기 남부에서 다 유치 경쟁이 지금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로서는 바로 뭐 그것이 이전 설치되거나 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닌 거고요. 네. 다만 저도 삼성반도체 같은 공장에 원주에 들어선다고 하면 그보다 바랄 건 없죠. 네. 가능하다고 하면 여야를 떠나서 모든 노력을 같이 기울여질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그것이 어떤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원주가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첫째는 인력 부분도 필요하게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공장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폐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강 수기에 관련돼 가지고 환경 문제에 관한 규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그런 여건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의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주시의 입장이나 저희 입장이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유치될 수 있는 반도체 공장이나 유치될 수 있는 기반 시설과 조건을 만들어놨는데 네. 우리가 면밀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요. 원주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진태 도지사도 사실 이 부분은 의원님과 좀 비슷한 그 문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놓고 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 뭐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좀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제가 정파적인 입장에서 좀 말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긴 한데 예. 너무 기본 준비 없이 그런 거대한 이슈를 꺼내놓은 문제가 돼서 시민이나 도민들한테 너무 큰 기대를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네. 지금 반도체 공장이 언제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바로 유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선거 전략적인 면이 컸다고 보고요. 네, 선거용이었다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다 보고요. 네. 하지만 시민들께서 바라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뭐 평택이나 경기 북부나 아니면 아산이나 이쪽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도 이제 밸류체인 문제 때문에 국내 그 공장을 설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원주가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이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대형 유통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려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뭐 논란이 되었던 것이 대형 마트 네. 휴업을 네네. 좀 폐지하자라고 했다가 네, 이게 또 무산되었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제의를 했죠. 예. 국민대안에서. 네네. 이런 일단 의무 휴업 폐지부터 시작해서 네. 이번에 또 이제 의원님 지역구이기도 하더군요. 또 네.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조만간에 또 건축을 시작할 것 같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런 그 대형마트 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큰 흠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또 많은 시민들께서도 그 부분을 원하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네. 실제로 지역에서 상생하는 문제가 우선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기존에
원주에서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원주에 있는 다른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도 여러 우리 시민들께서 생계를 걸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상생이 없이 대형마트가 대형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그로 인한 어두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어떤 것을 어떤 것 추진을 할 때 어두운 부분이 생긴 것에서는 미리 우리 협의를 해서 그거 줄일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조율이라는 과정이 또 굉장히 또 지난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협의를 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좀 당내 좀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네. 민주당 이 당대표 선거가 이제 시작이 네, 되었습니다. 네. 그 시작이 네, 이제 네. 강원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군요. 네, 이번 주 이 토요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부터 그 당원 투표가 이제 진행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강원도 처음인데 네. 요즘 그 이제 3명으로 컷오프가 되었고 압축되었습니다만은 좀 네. 외부에서는 네. 어대명 아니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라는 시각으로 많이 봐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당내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난 중앙위원 투표에서 컷오프 투표에서 1, 2등 차이가 많이 안 났다고 그러죠. 네. 저도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은 전체적인 숫자는 1, 2등 수치가 차이가 많이 안 났다. 우상호 위원장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장 유력한 후보께서 지난번 지방선거의 여러 가지 공천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 책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는 당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지도부를 원한다고 하면 또 젊은 사람이 되겠다는 그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아마 재밌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대명이라 보기엔 좀 너무 이르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의정 활동 계획 좀 정리해 네. 주시면서 오늘 또 마무리 짓도록 하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위로 온 이유가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당장뿐이 아니라 미래에도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주의 산업 먹고 사는 미래 먹거리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을 하는데 좀 주안점 줬다고 하면 법사위에서 네. 앞으로 2년 동안은 원주에 지금 여러 가지로 시작됐던 새로운 산업이 확실하게 뿌려낼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전국 부품이라든지 아니 드론 산업 부분이 확실히 원주에서 국간에 뿌려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으로 다하도록 하고요. 또 원주 여러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정말 자기의 어떤 의지와 뜻을 펼쳐나가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만드는데 최선적으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주 울 지역구의 송기현 의원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독서대전 행사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또 지난주부터는요. 원주시립도서관에서 우리 동화 140 전시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준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달 독서대전의 일환으로 이 동화 전시가 진행 중이군요. 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원주시가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올해 독서대전의 개최지로 원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이번 달 행사로 원주 시립도서관 1층에서 우리 동화 140이라는 이름으로 동화책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아이와 함께 방문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들려서 요즘 자녀가 읽기 좋은 책 어떤 책이 있는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활동하는 어린이 도서 연구회가 추천 도서 141권을 엄선했는데요. 이 어린이 도서 연구회 전국 회원들이 책을 직접 읽고 또 토론을 거쳐서 선정한 창작 동화가 모여 있습니다. 원주 시립도서관 김혜영 독서대전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1층 로비인데요. 로비에서 전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치가 많이 무더운 터라 도서관으로 북캉스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방학을 맞아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싶은 부모님들이 또 많이 오셔서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전시의 포인트입니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분들께 이번 전시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방학 동안 아이들이 읽기 좋은 동화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독서를 친숙하게 접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튜브나 인스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행사 진행하는 것에 홍보나 또 참여한 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은 관심 가지시고 그거를 통해서 더 참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전시에 좀 어떤 책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시민들 참여하셨을 때 좀 어떤 포인트에서 전시를 보면 좋을지 좀 그 조언 좀 해주시죠. 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치 해마다의 추천 권장 도서가 정리돼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올해 원주시 한도시 한 책 읽기 도서는 순례주택입니다. 이 순례주택의 유은실 작가의 다른 도서들과 또 2007년 원주시의 추천 도서였던 초정리 편지가 눈에 띄었는데요. 문학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인간다운 조건을 기를 수 있는 건 특히 어릴 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을 통해 그런 걸 얻어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포인트에서 전시를 감상하면 좋을지 이번 전시를 함께 기획한 어린이도서연구회 윤혜선 회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원주는 그림책 도시로 다른 지역보다 그림책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많이 읽고 있어요.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우리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원주지회는 이번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함께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진 그림책 분야도 좋지만 그 대신 우리 창작 동화를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동화를 접하는 게 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네, 소개를 정말 주면서 재미있을 것 같은 책을 부모님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고르고 읽었으면 합니다. 부모님들은 어른이 봐서 좋은 책이 아니라 내 아이가 읽으면 재미있고 좋은 책을 찾아보고 아이와 내가 고른 책이 같은가 다른가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네,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책은 어떤 책인지 또 시기별로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은 책은 어떤 책인지 한눈에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를 관람하는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외부 활동이 좀 금지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로 할 수 있는 게 도서관에서 책 빌려가지고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책을 더 많이 읽게 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10년치 책을 이렇게 추천 도서들을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기회는 잘 없잖아요. 이게 서가에는 다 세로로 책이 꽂혀 있는데 이렇게 가로로 쫙 눕혀놓고 책을 한눈에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들이 표지가 하나 그림 보는 것처럼 또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좀 좋은 책들을 펼쳐서 보여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좀 어린아이들에게도 지급이 되면서 이 동영상 또 게임 이게 또 함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뇌의 구조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뭔가 좀 상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퇴화되고요. 이 즉각적인 반응에만 좀 이렇게 익숙해진다는 것인데 이런 동화 전시 좀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또 많이 또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본 행사가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어린이 추천도서 전시 외에도 다른 또 프로그램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9월 독서대전의 가장 큰 행사인 본행사를 앞두고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행사 진행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는 중고책 거래 장터인 북토피아 행사가 이번 달에도 진행 예정인데요. 이 북토피아를 비롯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한 책 읽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또 요즘 학생들 사이 많이 이야기되는 사회 문제가 학교 폭력인데요. 이 관련 저서를 출간한 황영미 작가와 함께 따돌림의 태도에 관한 강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성인 시민들이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으로는 지난 1월부터 인도주의에 관해 책을 읽고 토론하는 휴머니타리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관련 소식 원주 독서대전의 SNS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올해 진행되는 독서 행사 함께 참여하시면 풍요로운 8월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가 또 이제 원주시 독서 대전을 이제 연중 여러 가지 행사도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열리는 프로그램만 잘 체크하셔도 우리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읽기 좋은 책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번 전시 외에도 시민들이 즐기기 좋은 또 프로그램들 알차게 진행되고 또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고요. 자, 8월 3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언제방송국의 상쾌한 아침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언제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연이었고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